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슈가 발생하면 어디든 출동하는 떴다박 박지혜 기자입니다. 제가 나온 이곳은 분당인데요. 지난해 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수혜를 많이 받을 지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분당은 이 중에서도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가 즐비한 데다 상업지역인 강남과 판교와의 접근성, 그리고 학군이 좋고 대단지이다 보니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어 법 발표 이후 기대감이 높은 곳 중 한 곳입니다. 일산은 특히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아파트 단지를 점검하면서 자신의 임기 내 재건축이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법 통과 이후에도 분당과 일산 등 모두 짙어진 부동산 한파를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시점에 어디에 들어가느냐인 듯한데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내에서도 용적률과 대지 지분 상향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은 어디고 또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저와 함께 알아가 보시죠. 분당과 일산은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이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표 도시입니다. 실제 이들 지역은 법 통과 이후 열린 주민 대상 정비 사업 설명회에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며 성황리에 설명회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이는 무엇보다도 빠른 속도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싶은 주민들의 염원과 의지를 알 수 있는 척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사업성과 더불어 조합원 동의율로 대표되는 추진력이 주요 변수로 언급되는 만큼 주민들의 이 같은 열기는 긍정적 신호임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분당과 일산의 집값은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법이 통과된 후인 2024년 1월 주간 아파트 매매값 동향을 살펴보면 분당과 일산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분당의 경우 1월 첫째 주 마이너스 0.1%포인트로 전주 대비 하락한 데 이어 마이너스 0.17%포인트로 하락폭이 커지더니 1월 셋째 주엔 마이너스 0.16%포인트로 소폭 감소해 1월 넷째 주에는 마이너스 0.0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산의 경우 동구와 서구로 나눠 있는데 평균으로 보면 법 통과 다음 주인 첫째 주 마이너스 0.13%포인트 감소했으며 둘째 주엔 마이너스 0.1%포인트로 하락폭이 소폭 감소, 셋째 주엔 마이너스 0.8%포인트로 줄었지만 넷째 주엔 다시 마이너스 0.12%포인트로 하락폭이 소폭 늘며 하락 국면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호재가 있음에도 쉽사리 오름세를 띄지 못하는 데는 고금리라는 큰 벽을 넘지 못한 이유가 가장 커 보이는데요. 과연 지금이 매수 타이밍의 기회일지 현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았습니다. 실제 분당의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미금역 인근 노후 아파트가 즐비한 부동산을 찾아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분당 구미동 까치마을에 있는 청운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1기 신도시법이 통과되고 시장 반응이 궁금한데요. 투자 수요가 있는지 문의는 좀 오는지 어떤가요? 최근 1기 신도시법 노후정비 특별법이죠. 이 법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도시다 보니까 지금 뭐 배관의 농문제라든가 교통, 주차장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가끔씩. 근데 이제 노후정비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재건축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상쇄할 수 있는 기대감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전 지역에 있는 단지별로 지금 서로 이제 경쟁을 하려고 올 하반기에 그 선도지구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시범단지죠. 각 신도시별로 시범단지를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를 지금 지정할 예정인데 거기에 들으려고 지금 피 튀기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디가 선정될지는 아무도 아직은 모르는데 그래도 선도지구로 좀 선정이 되기 위해 적합한 기준들이 있으실까요? 일단 선도지구로 지정되려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는 첫 번째 역에서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거래가 잘 되려면 교통이 좋아야 돼요. 네. 그래야 일반 분양가도 높일 수 있고요. 가격이 맞아야 또 마진이 맞아야 또 들어올 수 있고 유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가까운 곳,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이 그럼 빨리 많이 될 수 있는 곳, 네.
그 다음에 노후화돼서 30년 이상 된 노후화돼서 뭐 빨리 재건축이 필요한 곳, 뭐 이런 곳이 될 것 같아요. 용적률이 이제 낮은 게 유리하겠죠. 왜 높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분당 지역은 뭐 3종 일반 주거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용적률이 최대 한 300%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요. 현재 가장 높은 게 한 140, 150%대가 가장 낮은, 용적률이 낮을수록 좋은 거죠. 왜? 더블로 올릴 수 있어서, 그러면은 분양을 많이 하게 되면은 조합원 분양가가 저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낮은 곳을 지금 아마 선도지구로 지정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분당만이 가지는 정비 사업으로 인해 분당만이 누릴 수 있는 호재가 있을까요? 네, 노후정비 특별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이제 하게 되면 분당의 지금 장점은 뭐냐면은 5개 신도시 중에서 가장 핫한 동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접근성, 강남이나 잠실이나 이런 곳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이 편해요. 다른 신도시는 교통이 상당히 붐빕니다. 교통체증이 심해서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분당 지역은 강남까지 지금 뭐 신분당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통돼서 한 뭐 17, 8분이면 이게 정자역에서 바로 도착할 수 있고요. 또 용산역으로 또 연결이 쭉 지금 됐거든요. 여기 앞으로는 쭉 뻗어나갈 수 있다. 이런 전철역 같은 것도 좋고요. 두 번째는 올 3월 말 정도 성남역이라고 그래서 저쪽에 아름마을에 지금 개통 예정이세요. GTX가. 그래서 상당한 그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산은 투자 수요를 염두하고 있는 수요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는데요. 어떤 점을 보고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일산에 혹시 투자를 염두하고 계신다면 혹시 어떤 이점을 보고 투자를 염두하고 계신지 좀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노후 신도시 특별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신도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개발의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대곡 소사선도 개통을 했고, 이제 GTX도 올해 말 정도 이제 개통을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좀 들어올 거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신도시에 비해서 이쪽을 투자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는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금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의 뭐, 지금 현재 가치에 비해서 향후의 좀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른 것보다 이쪽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일산에 좀 거주도 하셨었나요? 일산, 저는 행신동에도 거주했었고요. 일산 동구에도 거주했었고, 일산 서구에 지금 현재 거주 중입니다. 아, 예, 혹시 그 거주지로서의 이점이나 뭐 한계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언급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시면. 지금 자녀가 아직 나이가 어리긴 한데요. 그래서 네네. 지금 여기에서 후곡마을 근처에서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인프라적으로 굉장히 편리합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없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저는 직장 같은 경우가 이쪽 일산의 주변에 있어서 뭐 직장이 멀다 일자리 그런 문제를 느끼고 있지는 않은데, 아, 네네. 뭐 향후에 뭐 고등학교 지나갈 때쯤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고민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이후 큰 수혜를 볼 대표 도시로 분당과 일산이 거론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선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투자를 염두하고 접근할 경우 지금은 되려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강론에 있는데요. 해당 도시들은 대단지들이 여러 질비에 있는 만큼 각 단지별 입지와 단지별 구성된 면적에 따른 용적률 변화,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의 전환 여부, 주민 동의율 등 진행 속도와 관련해 강론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큰 틀에서 도시를 정했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단지를 보고 들어갈지에 대한 촘촘한 사전 조사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이들 1기 신도시에 대해 선도지구 선정을 예고했는데요. 국토부는 이달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을 하고 2030년 첫 입주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2024년인 올해 중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과 업계는 선도직으로 어느 지역이 선정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이해관계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비교적 수천 가구 이상 대단지이며 중대형 평형대의 비중이 높아 가구당 대지 지분이 높고 지자체에서 사전 컨설팅 용역 단지로 선정돼 어느 정도 속도감을 가지고 사업 진행이 가능해 보이며 학군 수요, 교통, 입지가 지역에서도 우수한 지역을 위주로 선별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장벽은 아직 존재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볕이 들기 시작하면 재건축에 탄력을 받을 지역 위주로 분명한 상승장에 올라설 것이란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데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이슈 지역을 발굴해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떴다박 박지혜 기자였습니다.